미안해, 슈터. 우리가 집을 비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누나의 웨딩드레스 모습 예쁘겠지? 그거 말인데 너는 결혼식에 오지 않았으면 해. 아빠, 엄마, 지금까지 길러줘서 고마워요. 오늘이라는 날을 맞이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부모님도 저도 아끼던 동생 슈토가 5살 때 화재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슈토도 분명 천국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난 지옥에서 보고 있어. 잊지 말아줘. 와, 뭐 하는 거야? 와, 안 놀라세요?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수라장을 헤쳐온 줄 알아? 이런 일 정도로 놀라지 않아. 좀비와 수라장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이, 분하다. 박사님한테 한 방 먹이고 싶어요. 그보다 웬 가면이야? 이번 할로윈 변장으로 산 거예요. 너라면 그대로도 충분한 변장이잖아. 다들 로봇 변장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괜찮아. 그럴까요? 충격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애초에 로봇은 좀비가 될 수 없으니까 주제에 모순이 있어. 몸을 잔뜩 녹슬게 해줄까? 봐주세요. 이대로 참을게요. 이 좀비 가면은 박사님이 써주세요. 알면 됐어. 그나저나 이 가면 그립다. 그립다고요? 좀비를 보고 그립다는 마음이 들 수가 있나요? 응, 소꿉친구를 닮았거든. 좀비 가면이요?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옆집에 슈터라는 동갑 남자애가 살았어. 부모님한테 들은 말에 의하면 슈터가 5살 때 사건이 일어났어. 어느 겨울날 슈터는 침대에서 기분 좋게 자고 있었어. 부모님은 집을 비워서 12살이 된 누나와 집을 지키고 있었지. 그때 석유 난로에 불이 나서 큰 화재가 되었어. 누나는 어떻게든 도망쳤는데 살려줘! 자느라 도망치지 못한 슈터는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어. 목숨은 건졌지만 몸의 90%의 화상을 입어서 피부 이식을 포함해 수술과 치료가 몇십 번이나 이루어졌어. 하지만 손가락은 불타 녹아서 없어졌고 머리카락은 완전히 사라져 눈꺼풀과 코, 귀조차도 없어지고 말았어. 미안해, 슈터. 우리가 집을 비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부모님은 본인 탓을 했지만 나중에 조사로 누나가 몰래 담배를 폈고 그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석유 난로에 불이 붙였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그리고 누나는 그게 들키는 게 두려워서 불이 났을 때 손살같이 도망친 거지. 슈토가 정말 불쌍하네요. 확실히 화재가 난 건 불쌍한 일이었지만 목숨은 건져서 다행이야. 근데 그런 외모가 되어도 괴롭힘 당하지 않았나요? 그런 건 전혀 없었어. 우와, 나는 초중고 모두 같았는데 항상 슈터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 인기인이었군요. 긍정적이고 밝은 슈터는 어디에 가도 인기가 있었어. 박사님이랑 반대네요. 그래. 안경 쓴 아싸인 나랑은 완전 다르지. 잠깐, 너 뭐라고 했냐? 나왔다! 기세로 태클! 아무튼 슈터는 나도 부러워할 정도로 반짝반짝 빛났었어. 저 사람 좀 무서운데? 슈터, 신경 쓸 거 없어. 봐도 돼. 이런 얼굴 엄청 신경 쓰이지? 나도 얼굴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솔직히 보게 될 것 같은걸. 그치만 나를 좀비라고 불러줘.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얘들아, 내 얼굴이라면 한 번에 기억할 수 있지? 잘 부탁해. 강하다. 슈토 너무 강해. 축제 부스 품목 우리 반만 아직 못 정했다.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뭐야, 좀비? 귀신의 집 하지 않을래? 귀신의 집? 내가 귀신할게. 좀비가 귀신을 한다고? 그래. 내가 나가서 놀래키는 거야. 또 바보 같은 소리 한다. 아, 그럼 귀신의 집이 아니라 좀비 하우스인가? 그거 좋다. 그거 괜찮다. 좀비, 나이스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반은 좀비 하우스를 하는 걸로? 찬성. 뭔가 학부모회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말한 거니 괜찮아요. 뭐 슈토가 그렇게 말한다면 좀비 하우스를 결정. 아싸! 진짜야? 괜찮은 거야? 이래도 되는 거야? 자기 역경도 밝은 것도 바꾸는 강함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어. 부모님도 슈터를 예뻐했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슈터는 항상 행복해 보였어.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 큰일 났다. 수학 숙제 안 했어. 나 참 뭐 하는 거야. 누나. 안녕하세요. 누나, 역까지 같이 가자. 옆에서 걷지 마. 그렇게 말한 건 그렇지. 이런 좀비 같은 놈이랑 같이 걷는 건 싫지. 자기 입으로 좀비라니 슬프지도 않냐?
나라면 비참해서 밖에 못 돌아다니고 콱 죽어버렸을걸? 잠깐. 박사, 괜찮으니까. 슈토. 누나만큼은 슈토를 항상 피했어. 하지만 그건 슈토에게 화상을 입은 것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아니었나 봐. 유키가 결혼이라니. 23살의 결혼은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아빠, 누나가 결혼하는 게 쓸쓸해서 그렇지. 뭐 그렇지. 결혼식은 어떻게 할 거니? 누나의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예쁘겠지. 그거 말인데 왜 그러니? 슈토는 결혼식에 안 왔으면 해. 어? 왜? 이런 동생이 있다니 부끄럽잖아? 바보 같은 녀석. 누가 슈토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나는 충분히 죗값을 치렀을 정도로 안 좋은 일을 잔뜩 겪었어. 그렇다고 해서 그이나 그의 가족한테 동생은 화재로 죽었다고 말해줬어. 뭐? 죽었다고? 그래, 너 따위는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적당히 해라. 동생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무튼 내 결혼 방해하지 마. 뭐? 누나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고? 아무리 나라도 이번만큼은 상처받았어. 당연하지. 애초에 그 화재로 네가 이렇게 된 건데 뭐가 안 좋은 일을 잔뜩 겪었다는 거야? 이해 안 돼. 정신 나가 누나 자식. 나도 화재 원인을 알았을 땐 슬펐지만 여자인 누나 얼굴에 흉이 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슈토. 내가 밝게 지내면 화재를 신경 쓰지 않고 지내면 누나도 나를 평범하게 대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누나는 내가 죽길 바라고 있으니까. 항상 밝은 슈토도 이번만큼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아. 눈에 눈물을 잔뜩 머금고 있었어. 하지만 이대로 끝나진 않지? 왜냐면 이 박사가 친구니까. 슈토, 이대로 끝낼 생각은 아니지? 하지만 네가 화재로 좀비가 된 걸로 안 좋은 일을 겪어서 죗값을 치렀다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 누나는 너한테 전혀 사죄하지 않았어. 사회적 처벌도 받지 않았고 태평히 살고 있어. 그런 건 역시 용서할 수 없어. 박사, 생각해보자. 엄청난 위대한 복수를 말이야. 이렇게 나와 슈토는 작전을 생각했고 슈토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맞다, 좀비의 복수 같은 건 어때? 좀비의 복수? 응, 계획은? 최고다. 나도 뭐든 도울게. 고마워. 이걸로 결정이야. 듣자 하니 누나의 약혼자는 엘리트 집안이라 누나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필사적이었다고 해. 아하, 부자를 잡았단 거군요. 그래. 근데 그렇다고 슈토를 죽었다고 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누나한테 위대한 복수를 해주기로 한 거야. 해라. 슈토가 시계 오는 걸 포기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너 결혼하고도 계속 거짓말을 하려는 거냐? 그래, 어차피 내 안에서 그 녀석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너란 녀석은 아빠랑 엄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들키지 않을 거야. 우리한테도 평생 입을 다물라는 거니? 그런 심한 짓을. 소중한 딸의 결혼식이 취소돼도 좋다는 거야? 내가 부자를 잡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정말 그런 한심한 놈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여기서 신부인 유키 양이 아버님 어머님께 편지를 읽어드린다 합니다. 아빠, 엄마, 지금까지 길러줘서 고마워요. 오늘이라는 날을 맞이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우리 가족은 옛날에 정말 괴로운 경험을 했어요. 부모님도 저도 아끼던 동생 슈토가 5살 때 화재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슈토도 분명 천국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누나 행복해질게. 난 지옥에서 보고 있어. 잊지 말아줘. 뭐야? 셔! 그런 것 치곤 취미가 고약하지 않나? 안녕하세요. 좀비가 되어 누나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남동생분? 슬렁슬렁. 왜 여기에? 나도 누나의 결혼식을 축하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된 거지? 동생은 5살 때 죽은 거. 유감이지만 살아있습니다. 화재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지만요. 이건 아니야. 이게. 참고로 화재 원인도 알려드릴까요? 하지마, 그러지 마. 12살이었던 누나가 담배를 제대로 털이하지 않아 석유 난로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게 들키는 게 두려웠던 누나는 5살인 저를 방치하고 자기만 도망쳐서 살았죠. 덕분에 저는 이런 모습이에요. 정말이야? 정말이야, 정말. 뭐, 난 잘 모르지만 누나분은 기억하지 않을까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기 뻔하잖아. 그보다 이런 기분 나쁜 사람 난 몰라.
나를 기분 나쁜 모습으로 만든 건 너잖아. 뭐야? 대체 뭐냐고? 생존 괴롭힘이야? 웃기지 마. 적당히 해라. 아빠.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저희 아들입니다. 그리고 화자 얘기도 사실입니다. 우리도 거짓말에 편승한 거야. 슈토, 미안하다. 우리는 부모 실격이야. 울지마 엄마 아빠. 둘은 잘못 없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증언으로 슈터가 친동생이라는 게 증명되었어. 누나는 창백한 얼굴이 되어 신랑을 바라보았지만 신랑은 이미 분노가 천장을 뚫을 기세라. 너한테 실망했어. 네 본성을 꿰뚫어보지 못한 내가 한심하다. 아니야, 이런 좀비 같은 가족이 아니야. 정말 모르는 사람이야. 실망한 건 네가 그런 차별의식을 가진 사람이라서야. 뭐? 남동생을 제대로 소개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동생이 있다고 하면 결혼해주지 않을 거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 나랑 결혼해주는 거야? 그건 불가능해. 거봐, 역시 남동생 때문이잖아. 아니야. 동생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네 윤리관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야. 심지어 보아하니 계속 동생을 심하게 대한 것 같은데? 맞아요. 완전. 기분 나쁘다. 너 따위는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등 별말을 다 했죠. 자기가 담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부터 뭐야 넌? 입 다물어. 동생, 저 얘기가 사실이야? 제 누나를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입니다. 누나는 화재날로부터 저를 죽은 걸로 하고 싶었던 거겠죠. 이 얘기만으로 네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오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런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아. 그치만 거슬린다고. 왜 저런 흉측한 모습이 되어서도 자기를 좀비라고 하면서 실실 웃고 지내는 거야?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를 탓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다들 동생을 도와줘야 한다고 하고 모르는 사람은 멀리서 보면서 기분 나쁘다고 소곤대고. 다 네가 그때 죽지 않은 탓이야. 네가. 누나는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고 눈물을 흘린 나머지 기껏 한 화장이 엉망이 되었어. 여기서 나는 결국 인내심의 한계가 와서 웃기지 말라고. 박사! 슈토가 이렇게 된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네가 일으킨 화재 때문이잖아. 미성년자가 아니었으면 형사사건이 되었어도 이상하지 않은 악질적인 짓이라고. 그래도 슈토는 누나가 신경 쓰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밝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마음을 짓밟고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 결혼을 위해서 결국 동생을 죽은 걸로 만든 그 죄 똑똑히 치르라고. 젠장을. 동생의 친구 말대로야. 넌 네 죄와 전혀 마주해오지 않았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거겠지. 잠깐, 나를 버리지 마. 당신에게 버려지면 나는. 미안하지만 결혼은 없던 걸로 해줘. 자세한 얘기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지. 잠시만 기다려. 싫어. 지옥에서 좀비에게 둘러싸여 반성해. 이렇게 결국 누나의 결혼은 파담이 되었어. 뭐 자업자득이네요. 그치? 결혼식은 고작 2시간 만에 중단됐어. 피로연도 취소되었고 호적은 아직 안 올렸었는데 취소비와 민폐료는 물론 누나가 부담하게 되었어. 부모님은 가담한 본인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면서 일단 돈을 대신 부담했대. 이러니 저러니 물은 부모네요. 부모의 대응도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치? 하지만 그래도 슈토를 죽은 걸로 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건 용서할 수 없었나 봐. 아버지네 친척의 공장에 보내서 아침부터 밤까지 박봉을 받으며 육체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대. 욕실 없고 화장실과 세면대 모두 공용인 3평짜리 낡은 아파트에서 매일 잠만 자러 돌아가는 생활을 견딜 수 없어져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거긴 감시카메라 투성이거든. 매번 도주에 실패해서 이젠 옛날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너덜너덜하고 야위어졌다고 들었어.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심하네요. 하지만 그 빚도 작년에 겨우 다 갚아서 자유의 몸이 되었대. 심신 모두 엉망이 돼서 지금은 본가에 틀어박혀 생활하고 있대. 거기서 틀어박히면 안 되지. 어쩔 수 없지. 다른 누구도 아닌 슈터의 부탁이었으니까. 네? 슈터? 누나는 충분히 사회적 처벌을 받았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생활한다면 그걸로 됐대. 진심으로 누나를 싫어할 수 없었다는 거겠지. 너무 착해. 그 후로 슈터는 어떻게 됐나요? 그게 말이지. 역시 의학도 발전했나 봐. 어른이 된 이후에 수술을 받아서 후유증도 많이 좋아졌대. 그거 잘 됐네요. 이게 그 사진. 정말이다. 잘생겼네요. 본인은 좀비 모습도 좋았는데 라고 농담했지만 슈터는 정말 정신력이 강하네요. 지금은 굉장한 미인과 결혼해서 즐겁게 살고 있어. 슈터가 행복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물론 누나가 있다는 건 상대한테도 말하겠죠?
물론 아내가 빨리 누나분이 자기 잘못을 깨달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어.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 최고라니, 으이, 부러워요. 로봇은 결혼 못하니까 말이야. 그렇죠. 뭐 내가 있잖아. 으, 뭐 불만이라도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보자. 언니 하지마. 낙서 그만해. 센스 없는 네 방을 예쁘게 꾸며주고 있잖아. 무슨 일이니? 언니가 마음대로 낙서하고 날 밀었어. 어머 레나 정말 잘 그렸구나. 레나는 장래 화가가 되려고 그러나? 나 화가할래. 그래서 돈을 잔뜩 벌 거야. 믿음직스럽구나. 잘 됐네 나누. 언니가 예쁘게 그려줘서. 나는 싫은데. 넌 이 멋짐이 안 느껴지니? 싫은 건 싫은 거야. 언니 방벽에 그리면 되잖아. 나누를 위해서 그려준 건데. 얘 나너 왜 그런 말을 하니? 언니가 불쌍하잖아. 하지만 사과해. 어른이 된 지금 돌이켜봐도 역시나 이상한 우리 집. 제 가족은 부모님과 2살 많은 언니인 레나, 그리고 저 이렇게 4인 가족인데 부모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언니만 오냐오냐하고 저는 항상 혼내기만 했어요. 본가는 저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세운 건데 당시부터 언니의 제멋대로인 점 때문에 자매인데 왜인지 방 크기가 2배 이상 차이 났어요. 모처럼 넓은 방을 받았으면서 언니는 제 방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벽에 낙서를 하거나 구멍을 내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제멋대로 굴었죠. 그럴 때마다 부모님한테 항의했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고쳐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저는 언니가 방을 어지럽힐 때마다 엉망이 된 부분을 스스로 고치게 되었어요. 벽에 색종이를 붙이거나 코르크판을 덮어서 숨겼고 바닥에 나는 흠집도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서 갈색 크레용으로 칠해서 숨기곤 했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그 과정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거 은근 재밌는데? 이게 제 다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나노 엉망으로 만들어줄게. 마음대로 하던가. 어차피 고칠 거니까. 헐, 뭐야? 기분 나빠. 안 해? 재미없어, 그때도. 근데 네 방 점점 기분 나빠지고 있지 않아? 귀엽잖아. 누더기잖아. 응, 언니 때문이지? 네 센스 문제겠지. 이해 못하면 됐어. 내가 싫어하게 되지 않자 언니는 제 방을 어지럽히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집에서의 대우는 여전했어요. 부모님은 언니를 편애해서 언니의 용돈은 무제한. 한편 저는 문제집을 사야 할 때도 영수증을 제시해야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 제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본가를 나와서 자취를 시작한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취라고? 그건 딱히 상관없는데 지원은 안 할 거다. 학비도 네 알아서 해. 언니만으로도 벅차니까. 전혀 기대 안 하니까 안심해. 어차피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니는 원하는 학원에 다니면서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F급 대학에 진학해서 부모 돈으로 매일 놀고 있으니 저희 집에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로 자금을 모아두길 정말 잘했어요. 저는 대학 근처에 오래된 대신 다이가 가능한 매물을 빌려서 살기 시작했어요. 자, 마음껏 다이하자.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는 한편 지금까지 영상으로만 보며 동경하던 다이 생활이 시작된 거죠. 주인분께 허가를 받고 벽지나 바닥 등 가능한 모든 부분에 손을 댔습니다. 추억 삼아 작업 풍경은 찍어둬야지. 그리고 다이를 시작하고 3달 후. 다 됐다. 자, 들어와. 헐, 완전 예쁜데? 세상에, 그 겉모습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문이 세련된 방이네. 워프인가? 현관에 전송장치라도 붙여놓은 거야? 나도 다이한 거야. 대박. 방에 친구를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어떤 제안을 해주었어요.
있잖아, 작업 과정 영상 같은 건 안 찍었어? 어? 아, 일단 찍긴 했는데. 그거 유튜브에 올리는 거 어때? 어? 유튜브? 나는 학자금 대출해서 알바하면서 생활하고 있잖아. 만약 그 영상이 인기가 생기면 생활비에 보탬이 될지도 몰라. 오호라 라고 생각한 저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신상 보호용으로 영상을 자동으로 가공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어. 대단하다. 이렇게 저는 제 다이라이프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조회수가 100회 정도였어요. 하지만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 3달째 자취하는 집의 다이 총집편 영상이 인기를 얻어 조회수 50만을 돌파. 그 효과로 단번에 구독자 수도 늘어나 훌륭히 수익화에 성공한 겁니다. 수익화 축하해. 박사 덕분이야. 오늘은 답례로 내가 밥 살게. 아니, 그럴 수 없지. 축하니까 내가. 아니, 내가. 그러시죠. 뭐야? 아, 참. 나노한테 부탁이 있는데. 뭔데? 괜찮으면 내 방도 다이 해주지 않을래? 물론 촬영해도 되고. 그래도 돼? 고마워. 사실은 영상 소재가 없어서 곤란했거든. 어떤 느낌으로 하고 싶어? 나노의 센스에 맡길게. 그로부터 3달에 걸쳐 친구의 방도 완전히 리노베이션. 그 모습을 담은 영상도 엄청난 반응을 얻어. 내 말 좀 들어봐. 유튜브를 본 사람한테 의뢰가 들어왔어. 오, 대단하다. 받아들일 거지? 당연하지. 이렇게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의뢰를 받은 곳에 찾아가서 다이를 하고 영상에 담아 채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눈치채보니 제 채널은 구독자 수 30만이 넘어 꽤 큰 규모가 되어 있었죠. 그러던 중에 다이 친구를 만난 게 스고 마사요시 씨였어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제가 추천하는 줄자예요. 우와, 감사합니다. 마사요시 씨는 사회인으로서 일하면서 저처럼 다이 영상을 올리고 있어서 알게 된 사람인데 콜라보 영상을 찍는 걸 계기로 친해졌어요. 잘못된 일을 싫어하는 그에게 저는 점점 끌리게 되었고 콜라보 후에도 사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 저와 사귀어주세요. 네. 이렇게 저는 드디어 마사요시 씨와 사귀기 시작한 겁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어느 회사에 취직도 하지 않고 다이 회사를 설립했어요. 지금까지는 대학 생활과 병행하며 해왔지만 본격적으로 임하기로 결심한 거죠. 감사하게도 의뢰는 다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와서 굉장히 충실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로부터 3년, 마사요시 씨에게 프로포즈를 받아 결혼. 그 타이밍에 마사요시도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만든 회사의 공동 경영자가 되어주었어요. 결혼식은 의뢰를 받아 리노베이션한 개인 경영 카페에서 소박하게 올렸어요. 거기에 제 가족은 아무도 없었죠. 마사요시가 배려해주어 일단 말은 해보았지만 카페에서 식을 올린다니 부끄러워라. 절대 안 가? 친척한테 말하지도 마라. 부끄러우니. 너 진짜 돈 없구나. 웃긴다. 부끄러워. 뭐 예상은 했으니 상관없지만요. 이렇게 제 신혼생활이 시작된 건데 그러던 중 멀리서 혼자 사시던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상속 문제가 발생했죠.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었기 때문에 아빠를 포함한 남매 셋이서 협의하게 되었는데 성가신 게 할머니가 사시던 집이었어요. 난 집은 필요 없고 현금이면 돼. 웃기지 마. 집은 어쩔 건데? 형한테 줄게. 멍청한 놈. 아무리 입지가 나쁘지 않다지만 땅도 좁고 건물은 60년이나 지나 너덜너덜하잖아. 철거하고 땅만 사도 적자가 된다고. 그런 집만 받으라는 거냐? 상속세도 내야 한다고. 그럼 새로운 집이라도 지어서 이사하지 그래? 땅값 굳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누나가 그렇게 하든가. 뭐? 난 남편 본가에서 동거하고 있는데 불가능해. 100번 양보해서 집은 상속받아도 좋아. 그 대신 돈도 다 받겠어. 그런 건 횡포야. 그래, 돈은 평등히 나눠야지. 그런 고집이 통할 것 같아? 결국 다툼 끝에 한 명의 집과 돈을 한 번에 상속받는 형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자 모두가 필요 없고 돈만 받고자 해서 이야기에 진전이 없었다고 해요. 그때 엄마가 할머니 집이 필요 없냐고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물론 상속세는 제가 내는 전제입니다. 다시 말해 낡은 집을 저에게 떠넘기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다이를 생업으로 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반가운 얘기였어요. 저는 바로 승낙하고 부모님에게서 할머니의 집을 받았어요. 한편 부모님은 수백만 원의 유산을 통째로 상속받아 기분이 좋은 상태. 정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 물론이지. 팔든 굽든 마음대로 해라. 나누랑 딱 어울리는 낡은 집이네. 영희 변경을 마치고 저는 남편과 함께 리노베이션을 개시. 지금까지 작업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 많이 낡아서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작업하는 보람이 있었어요. 완성! 저희는 리노베이션한 할머니의 집으로 이사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야호! 놀러왔어! 언니! 설마 그 낡은 집이 이렇게 세련된 집이 될 줄이야? 무슨 볼일이야? 뭐야, 여동생네 새 집에 언니가 오면 안 돼? 옛날부터 남의 방을 실컷 망가뜨리던 사람이 뻔뻔하게. 무슨 소리야? 아, 이런 걸 말하는 건가?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나가! 일부러 와줬는데도 접대도 안 해주는 거야? 웃기지 마. 이 벽지에 비용 청구할 거야. 뭐? 나노 주제 건방져. 언니야말로 비상식적이라고 생각 안 해? 남의 집에 멋대로 들어와서 일부러 더럽히다니. 엄마도 아빠도 네 방에서 무슨 짓을 해도 화내지도 않았는걸. 나는 예술가라고. 뭐야? 예술가라고 해봤자 자칭이잖아. 결국 비싼 회화 교실에 다녔지만 오래 다니지도 못했으면서. 지금도 대학을 졸업해놓고 일하지도 않고 부모님한테 기대고 있잖아. 우리 집에 올 틈이 있으면 취준이라도 하지 그래? 시끄러워, 바보 나노. 난 결혼해서 전업주부가 될 거니까 일하지 않아도 돼. 요즘 그런 여자를 받아주는 남자는 없거든? 있거든? 무례하긴. 불법 침입으로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웃기지 마. 문 열어 나노. 두고 봐. 그 후 저는 지인 변호사에게 상담해서 언니에게 손상된 벽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얘, 나너 손해배상이라니 이게 뭐야? 장난하는 거니? 장난치는 거 아니야. 레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데? 그거 언니가 거짓말하는 거야. 네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우연히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볼래? 이제 알았어? 그렇다고 친언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다니 이상해. 친언니가 뭐라고? 내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깨끗하게 만든 집을 더럽혔는데? 새 집 벽지에 주스를 뿌리면 화내는 게 당연하잖아. 애초에 우리가 너한테 준 집이잖니. 이번엔 은혜를 들먹이는 거야? 유감이지만 큰아빠랑 고모한테 사정은 다 들었어. 내가 그 집을 받아간 덕분에 돈만 상속받을 수 있던 거라며? 그것도 상당한 금액을 말이야. 그 돈으로 가족 셋이서 여행 갔다면서. 나는 물론 초대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감사받아야 하는 건 나 아니야? 따박따박 말대답. 그러니까 네가 귀엽지 않은 거야. 부모 말대로 따르는 게 귀여운 거라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아무튼 손해배상금 지불해. 언니가 한 거잖니. 저기요, 언니가 한 거라고 해서 다 용서해주는 건 엄마 아빠뿐이야. 그리고 이번 일로 생각한 건데 언니도 이제 30살이 되니까 집에서 오냐오냐 좀 그만하고 상식을 머리에 심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쓸데없는 참견이야. 레나는 불효녀인 너랑은 달리 착하거든. 절대 안 낼 거야. 아, 그래? 그럼 재판에 붙일까? 재판? 어느 쪽이 객관적으로 잘못했는지 확실히 하자고. 너 진심이니? 진심인데? 제 진심을 느꼈는지 그 후 부모님은 손해배상을 지불했어요.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거겠죠. 겸사겸사 그때 앞으로 넌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라는 말을 들어서 그럼 셋 다 다시는 나한테 접근하지 마 라고 되돌려 주었습니다. 가족과의 연을 끄는 대신 평온한 삶을 손에 넣은 거죠.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 어떤 연락이 왔어요. 무려 리노베이션한 할머니 집이 부디 양도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남편과 상담해서 연락을 준 사람과 만나보기로 했어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올리신 집이 너무 멋져서 꼭 별장으로 사고 싶습니다. 그분은 제가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던 시절 때부터의 팬으로 회사를 여러 개 경영하는 큰 부자였어요. 그 주변에는 일 때문에 자주 와서 그때의 거주지로 구입하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할머님께 물려받은 소중한 집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액은
토지 건물 합해서 3천만 원 정도로 어떨까요? 3천만 원이요? 너무 낮은가요? 그럼 원하시는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아니요. 너무 높아요. 그치, 마사유시 씨? 네, 리노베이션 비용까지 포함해도 그렇게까지는. 하지만 원래는 나노가 물려받은 집이니. 그 후 상의 결과 2천만 원에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1천만 원이어도 괜찮았지만 상대분이 그건 너무 낮다고 하시며 들어주질 않더군요. 원래는 저희가 살 예정이어서 이런저런 짐을 들여놓았지만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이 사는 걸 이 집도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 후 저희는 짐을 정리해서 이사를 갔고 그 후 구독자분이 입주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사를 마쳤습니다. 당신들이 리노베이션 한 집에서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습니다. 소중히 살겠습니다. 기뻐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또 단독주택이라도 사서 리노베이션 할까? 응, 그게 좋겠다. 특별히 거주 장소에 까다롭지 않았던 저희는 느긋하게 집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 평온한 나날이 또다시 제 가족에 의해 위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밤에 핸드폰이 울려서 화면을 보자 상대는 저렴한 언니였습니다. 차단해야지. 그러자 다음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지만 의뢰인일 가능성도 있으니 받아보자. 감히 차단을 해? 망할 나노! 역시 언니였구나? 뭐 됐어. 일단 술 좀 사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귀는 장식이니? 저기 언니, 취했어? 안 취했어! 취했잖아. 지금 너네 집에 있거든? 뭐? 무슨 소리야? 너네 집에서 2차 하고 있어. 뭐? 2차? 예? 잠깐만. 언니 지금 어디야? 설마 할머니 집 아니지? 당연히 거기지. 지금 당장 나가. 쫓아내려고 해봤자 소용없어. 거기 이제 내 집 아니야. 뭐? 뭐라는 거야? 양도해달라는 사람한테 팔았어. 누가 이딴 집을 달라고 해? 너 날 바보라는 거야? 언니랑 부모님한테는 말 안 했지만 나 유튜브 하고 있어. 그래서? 다이나 리노베이션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그 집에 리노베이션을 올렸어. 그랬더니 시청자분이 팔아달라고 한 거야.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 거짓말하면 안 되지. 거짓말 아니야. 그보다 어디로 들어간 거야? 뒷문이 열려 있었거든. 진짜 조심성 없다니까. 뒷문이라니 안 잠겨 있었어? 부쉈어? 완전 불법 침입이잖아. 유감이네요. 이번엔 증거 영상 없으니까 손해배상은 청구 못한답니다. 이 바보 언니. 바보인 게 뭐 어때서? 잠깐, 이게 무슨 소리야? 미안. 친구가 유리 좀 깼나봐. 많으니까 하나 정도는 괜찮지? 이 바보야. 그리고 어느새 와인셀러 같은 걸 산 거야. 나 와인 잘 모르는데 엄청 잘 넘어간다. 이거 몇 병 마신 거야? 더 이상 피해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동시에 구매자분께도 사정을 설명하자 바로 가겠다고 답장이 와서 저희도 현장으로 급히 달려갔어요. 잠깐! 이거 놔! 야, 나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바보! 2번 다시 접근하지 말라고 했잖아! 뭐야, 너만 결혼해서 이런 이쁜 집에서 살고! 그 집은 제 집입니다. 마침 근처에서 일을 하다가 급히 달려오신 구매자분이 앞으로 나섰어요. 누구? 이쪽 부부께 이 집을 양도받은 사람입니다. 거짓말! 아까 그 얘기 진짜였어? 이렇게 그렇다고 했잖아. 아주 마음껏 구르셨더군요. 제 와인을 마시고 유리잔도 깼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다 동생 거라고 생각해서. 동생분의 물건이라면 뭘 해도 좋다는 겁니까? 그건 당연하지. 왜냐하면 쟨 동생이고 난 언니니까. 당신도 어처구니 없는 언니를 가지셨군요.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네, 정말로. 사과할게. 경찰은 싫어. 데려가시죠. 내 말 듣고 있어? 남의 말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 뭐라는 거야? 잠깐, 아프잖아. 싫어. 저기요, 용서해달라고. 손해배상은 추후에 청구하겠습니다. 언니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던 사람들 모두 경찰에 연행되었어요. 그 후
불법 침입 주범인 언니에게는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갔고 언니는 바로 저에게 울며 매달려왔어요. 나너 도와줘! 3천만 원을 어떻게 내! 고작 불법 침입인데 왜 그런 금액이 된 거냐? 언니가 어지럽힌 건 상당히 부자인 사람의 집이야.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숙성시키기 위해 고급 와인은 다 셀러에 보관해두었대. 언니는 그 와인을 반 정도를 마셨거든. 그거 아마 1,000만 원 정도 할걸? 그럼 남은 2천만 원은 뭐야? 깨트린 유리잔이나 접시가 비쌌던 것 같아. 특주로 만들거나 일부러 해외에 사온 거라던가. 그리고 소렌 피운 탓에 흠집이 간 칠레 수선 비용이랑 나머진 그냥 민폐료 아니야? 너 유튜브로 돈 많이 번다며? 원래는 네 집이니까 책임져! 뭔 소리야? 네가 그 집을 팔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 집을 물려받을 때 내가 확인했지? 마음대로 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팔든 굽든 마음대로 하라고 했잖아. 나는 그대로 한 것뿐이야. 대변을 늘어놓지 마! 누가 할 말을. 뭐든 좋으니까 네가 돈 내. 거절한다. 친언니가 곤란해하잖아. 난 친언니 때문에 곤란했던 기억밖에 없거든. 부르누가! 무슨 소리야 아빠. 청구는 어디까지나 언니한테 간 거잖아? 언니한테 내게 하면 되잖아. 어떻게 그러냐? 레나는 아직 시집가기 전이라고. 저기요. 언제까지 언니를 오냐오냐 해야 성이 풀리는 거야? 언니가 그렇게 된 건 솔직히 엄마 아빠 탓이야. 그렇게 됐다니 무슨 소리냐? 레나는 너와 달리 귀엽다고. 그럼 3천만 원 대신 내주면 되겠네. 너무나 귀여운 언니를 위해서 말이야. 그게 불가능하니까 너한테 연락한 거잖아. 3천만 내라고. 얘기가 너무 안 통하잖아. 이 이상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 셋은 어떻게든 제 집을 찾아내서 쳐들어오려고 한 것 같지만 이사한 주소를 말한 적이 없으니 헛수고로 끝난 것 같아요. 어쩌지? 괜찮다 레나.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 해줄 테니. 결국 부모님이 3천만 원을 대신 내주기로. 당연히 제멋대로인 언니에게 돈을 써온 가족한테 그런 저축에 있을 리 없으니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해요. 몇 달 후. 밥 이게 다야? 미안해. 엄마도 일하고 있는데 빚을 갚기가 힘들어서. 그런 생활을 견딜 수 없었는지 몇 달 후 언니는 도와준 부모님을 두고 남자와 도망갔다고 합니다. 나 행복해질게. 빚 면제 잘 부탁해. 부모님은 크게 상심했고 저렴한 저에게까지 어디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당연히 무시했지만요. 언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의리 없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도무지 들지 않네요. 달링은 아직인가? 네? 누구? 네가 레나냐? 그런데? 네 남자가 빚을 남기고 도망가서 말이야. 대신 갚아줘야겠어. 말도 안 돼.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연대 보증인에 사인한 거 너 맞잖아. 그건 달링이 써달라고 부탁해서. 데려가. 싫어. 이거 놓으라고.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차라콤 콜센터의 사타케라고 합니다. 타나카님 맞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문의 주신 접속 불량 건으로 연락을... 큰일이에요. 엄청나게 온도가 높은 고객님한테서 전화가... 지금 사타케 씨는 다른 고객 대응 중이신데? 이제 끝났어. 바로 윗사람한테 바꾸겠다고 전해.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사타케 요시키. 대형 인터넷 회사 차라콤의 콜센터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된 문의는 접속 불량, 바이러스 감염, PC 조작, 프린터 접속 등입니다. 인터넷 접속 불량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저희 회사는 차라서폿이라는 유료 서비스가 있어서 차라서폿에 가입한 고객님께는 꽤 다양한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8층이 그런 접속, PC 조작 등을 다루는 전력팀, 9층이 접속, 기술 상향, 클레임을 대응하는 콜백팀, 전력에서는 고객의 문의에 대응하고 콜백에서는 이미 큰 클레임으로 발전한 안건이나 전력에서 해결하지 못한 안건의 대책을 세워 되돌려줍니다.
저는 이 콜센터에 9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으로 콜백, 통칭 CV팀의 슈퍼바이저, 통칭 SV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SV라는 건 자기 팀의 사람들은 물론 현장 사람들의 이런저런 서포트로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차라큰 콜센터의 사타케라고 합니다. 타나카님 맞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문의 주신 접속 불량 건으로 연락을... 큰일이에요. 엄청나게 온도가 높은 고객님한테서 전화가... 지금 사타케 씨는 다른 고객 대응 중이신데? 이제 끝났어. 바로 윗사람한테 바꾸겠다고 전해. 감사합니다. 온도가 높다는 건 업계용어로 빡쳤다는 것. CV팀의 고객은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은 고객들 뿐이다. 접속 불량으로 전력팀에서는 해결되지 않아 여러 사람을 거쳐야 했던 사람, 접속 불량이 여러 번 반복되어 이제 해약하고 싶어 라는 사람. 뭐 이유는 다양하지만 아무튼 엄청 피해를 본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화를 거는 사람은 이미 보통 사원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상 업무에서도 화산이 폭발하는 고객도 있어서. 전화 바꿨습니다. 차라큰 콜센터의 사타키라고 합니다. 접속 불량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상황은 전임 담당이 정리한 것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만. 사타케 SV, 저 개빡친 할아버지와 제대로 대화하고 계셔? 사타케 씨의 목소리는 뭔가 안심이 된단 말이지. 그리고 일을 잘하는 분위기랑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스며나온다고 해야 되나? 뭔지 알 것 같아. 그럼 내일 11시에 작업반을 보내겠습니다. 작업 종료 연락을 받으면 바로 저희 쪽에서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대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것 중 불명확한 점이 있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차라쿤 콜센터 사타케가 안내드렸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끝났다. 사타케 씨, 감사합니다. 괜찮아. 상성이 안 좋은 손님한테 걸려버렸네. 상성이라니요? 봐, 여기 고객 주의 메모에 여성에게 고압적으로 구는 경향이 있음, 대응은 남성이 바람직함이라고 쓰여있어. 아, SV의 강점은 지금까지의 고객의 경향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거야. 고객 메모를 제대로 읽지 않는 건 강구할 수 없는데. 죄송합니다. 뭐 이건 완전히 손님 잘못이지만. 접속 불량이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모뎀에도 접속에도 문제는 없었어. 네? 그럼 왜? 사용하는 컴퓨터가 굉장히 구식이야. 지금까지 전화해서 접속 불량으로 분류했다가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꼬였지만 내일 작업반을 파견해서 작업반이 가져간 PC의 인터넷에 문제가 없으면 고객의 PC 접속 문제라고 납득하겠다고 얘기했지. 그렇군요. 지금부터 고객 메모 갱신할 테니까 너도 확인해둬. 고객 아이디 보내줄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역시 사타케 SV 멋있어요. 남자지만 안기고 싶어요. 바보 같은 소리 말고 일해. 그치만 이 부서에서 최고의 베테랑이잖아요. 믿음직스럽다니까요. 그래, 난 이 부서에서 9년 일한 데 베테랑이다. 넌 무슨 이런 거 시키지 마. 그래요, 저는 이 콜센터 부서에 근무한 지 올해로 9년째입니다. 사실 저는 소위 말하는 중졸입니다. 하지만 딱히 문제였던 건 아닙니다. 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감사하게도 조부모님 아래에서 자랐는데 경제적으로 결코 유복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기숙사가 딸린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공장이 18살에 망해버려서 갑자기 집도 없고 직업도 없어지고 말았어요. 우와, 최악이다. 어쩌지. 하지만 다행히 저는 18살, 고졸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학력을 따지지 않고 18세 이상이라면 고용해주는 곳을 닥치는 대로 조사한 결과 차라콤 콜센터 알바를 발견한 거죠. 인터넷에서 후기를 조사해보니 콜센터는 아무튼 힘들다, 오래 못 간다, 하지만 시급이 좋고 시간표에 융통성이 있어서 배우나 밴드맨 같은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장 직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뭐든지 좋다는 마음으로 응모했습니다. 한 달의 연수기간을 거쳐 처음에는 8층 전력팀에 배치받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의외로 전화 대응이 적성에 맞았는지 고객 대응 우수 서포터가 되어 알바 근무 3년 만에 계약직으로 승격. 계약직이 되는 것과 동시에 팀 리더를 맡게 되었고 그로부터 또 3년이 지나 SV로 발탁되었습니다. 지금은 월급도 부족함 없이 받고 있고 곧 정직원 시험도 기다리고 있어요. 후배와도 상사와도 잘 지내고 있으니 중졸인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이 회사 덕분.
그건 정말 감사하고 있지만 요즘 이 직장에 좋지 않은 분위기가 흐르는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야, 내가 어제 계약 따온 아베 씨의 서포트 연락 아직도 안 했냐고? 네? 어느 고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별히 그런 연락은 받지 못했는데요. 알바는 입 다물어! 어이! 책임자는 어딨어? 네, CV팀의 SV인 사타케입니다. 어제 내가 친히 신규 계약 따온 아베님을 위한 서포트 연락은 했냐고 묻잖아! 죄송하지만 그런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메일에도 없었고 영업 우선 안건이 빠질 리가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이 자식이! 이 고압적인 남자는 시모야마 소스케. 차라콤의 영업직으로 기업이나 학교 등의 큰 손은 물론 개인 계약도 따오는 회사의 꽃과 같은 부서 사람이다. 영업부는 차라콤의 엘리트 집단으로 성격이 이런 사람도 가끔 있다. 하지만 계약을 따온 후 중요한 건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 이 회사에는 고객에게 불편함 없는 쾌적한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모야마는 마치 영업이 최고라는 듯이 군이 솔직히 콜센터 부서에는 적대적이었다. 심지어 무슨 일만 있으면 콜센터 같은 저학력 꽃밭 사회 부적응자가 모인 곳이잖아. 나 같은 동경대 출신의 엘리트님이 따온 계약이 없으면 할 일도 없는 주제 말 대답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학력 갑질을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학력과 상관없이 매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것을 공부하고 있고 고객님을 이해하는 마음가짐은 이 회사의 어느 부서에도 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고객의 애프터 서비스를 저희에게 의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부서라고 생각하신다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부서는 없어도 잘 돌아가거든. 우쭐대지 말라고 밑바닥 쓰레기 주제. 너 소문은 들었다. 중졸 SV라면서? 중졸이 SV를 하고 있는 것부터가 부서가 개똥 쓰레기라는 증거야. 무슨 사특히 SV의 학력이랑은 상관없는. 괜찮아. 확실히 저는 중졸이지만 이 일을 9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무력으로 따지자면 당신보다 선배입니다. 게다가 SV를 이끄는 SV 장 중 한 명이죠. 뭐? 거짓말하지 마. 너 계약직이잖아. 그러니 그중 한 명이라는 겁니다. 저희 부서는 팀이 많아서 권력을 분산하고 있거든요. 타 부서의 임원으로 말하자면 부장과 동등합니다. 영업부의 평사원과 SV 부장, 임원 카드 배틀이라면 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그래요. 이 남자 엘리트 마냥 굴지만 얼마 전 이직해온 영업부 평사원입니다. 근무 기간도 짧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계약을 딸 때마다 저희 부서에 오는 것도 불안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압적으로 행동해도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았습니다. 아무튼 아베님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대응을 원하신다면 고객 아이디와 서포트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송신 이력 등은 모두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메일의 유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됐어? 시모야마는 얼굴을 붉히고 성큼성큼 발소리를 내며 떠났습니다. 저 사람 올해로 30이었지? 저보다 3살이나 연상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유치함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진짜 뭐예요? 이 쓰레기 아마. 잠깐, 실제로 이름을 부를 때 쓰레기 아마라고 부르면 문제가 되니 이상한 별명은 붙이지 않는 게 좋아. 하지만 납득이 안 가요. 사택의 SV의 학력 같은 건 이제 상관없잖아요. CV팀은 사택의 SV가 있어서 돌아가고 있다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줘서 기뻐. 자, 일하자 일. 오늘도 아직 안건 많이 남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이 일로 한동안 해약 영업증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아니랬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사택의 SV, 죄송하지만 영업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 좋은 예감. 그쵸. 전화 바꿨습니다. 사타케입니다. 어이 중졸 개똥 쓰레기 밑바닥! 사타케입니다. 용건은요? 어제 아베님 서포트는 어떻게 된 거야? 대응이 쓰레기 같았다고 클레임이 왔다고! 네? 확실히 어제 시모야마에게서 아베님의 정보가 온 후 제가 연락했습니다. 그때 특별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생각하셨던 계약보다 서포트 내용에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 이번에는 첫 계약이니 희망하신 컴퓨터와 프린트 설정을 도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차라 서폿이라는 유료 서비스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자 이렇게 정중히 서포트해주는 거라면 좋다면서 가입해주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클레임으로 발전할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럼 사실 확인을 할 테니 아베님의 통화 이력을 이쪽에서 조사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통화 이력?
콜센터에서는 서비스 향상을 더해 클레임 내용의 확인을 상세히 확인하기 위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아베님과 시모야마 씨의 대화도 물론 녹음되어 있을 겁니다. 설마 개인 번호로 대응하신 건 아니겠죠? 나는 우수한 영업 직업이니까 말이야. 마음에 들어주셔서 개별 핸드폰으로. 개별이라는 건 회사용 핸드폰을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 번호로 연락했다면 그건 위반 행위가 되니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회사용이지. 회사용이라면 녹음이 남지 않아도 통화 이력이 남았으니 그 일시를 토대로 지금부터 제가 아베님과 연락하겠습니다. 회사의 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녹음은 모두 남아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 됐든 확인이 필요하니 이제 됐어. 아베님에게 쓸데없는 연락하지 마. 무슨 연락이었나요? 전형적인 괴롭힘이지. 심지어 완전 무계획적인. 아마 아베님한테서 온 클레임은 없고 전화로 대화한 적조차 없겠죠. 클레임이라고 하면 제가 허둥댈 거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 여긴 CV팀이라고요? 클레임에 대응하는 팀이란 말이죠. 매일 몇십 건의 클레임에 대응해온 수환가가 한 건의 클레임으로 쫄 리가 없잖아요. 심지어 녹음 시스템도 모르다니 동경대 출신이란 거 거짓말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바보 중에 바보돌이라서 이젠 웃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민폐 행위는 계속 이어졌고 야, 네 고객 설문 결과 완전 최악이야. 접객이 듣기 아니었냐? 네가 오늘 대응한 클레임의 뒤처리를 결국 내가 했다고. 진짜 기초도 안 돼 있다니까. 이래서 밑바닥 월급 도둑은. 라는 둥 매일매일 빈정대는 말을 들으니 아무리 저라도 인내심에 한계가 왔습니다. 네? 왜 아무도 안 도와주냐고요? 그게 최근에 밝혀진 건데 시모야마가 이 회사에 온 건 부사장의 조카였기 때문이었어요. 와, 권력구도 해치는 진상 나왔다 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보다 이 회사가 그렇게 권력에 약하다는 것도 몰랐기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차라콤은 초대 사장님이 한 세대 만에 쌓아 올려 크게 만든 회사. 실력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도 학력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뽑고 있다는 말을 면접에서 듣고 감명받은 기억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괴롭힘 당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도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결국에는 다른 SV들이 시모야마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건 사타케 SV니까 사타케 SV를 내주면 된다는 분위기마저 느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이 직장은 불편한 곳이 되어버려 계속 남아있는 게 바보 같다고 느껴진 저는 한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이, 월급 도둑은 어디 갔냐? 안녕하세요. 사타케 SV라면 이번 달 말에 퇴사하셨어요. 뭐? 그 자식 결국 회사했냐? 꿀사납구만. 참고로 저희도 오늘부로 퇴사합니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시모야마 씨의 활약을 빌겠습니다. 중졸 밑바닥에 따까리 둘까지 정리돼서 속 시원하다. 그럼 차라꿈 퇴사를 축하하며 건배! 맛있다. 퇴사 후에 맥주는 정말 맛있구나. 근데 왜 직접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한마디나 두마디, 아니 10마디든 100마디든 시원하게 욕을 갈겨주면 좋았을 텐데. 그 시간조차 아깝게 느껴져서 말이야. 이해해요. 저도 이제 얼굴도 보기 싫은걸요. 너희까지 그만둘 필요는 없었는데. 괜찮아요. 요시키 씨가 없으면 그 CV팀이 붕괴될 게 눈에 훤하거든요. 맞아요. 그보다 요시키 씨 다음 면접 드디어 다음 주네요. 설마 셋이 같이 집단 면접을 해줄 줄은 몰랐지만. 긴장된다. 괜찮아. 나한테 맡겨둬. 나를 따라 그만둬준 너희가 절대 길거리를 헤매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사타케 SV! 평생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재취직을 위한 면접을 향해 각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 핸드폰에 예상 외의 인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야, 밑바닥! 네, 제 이름은 밑바닥이 아니니 잘못 거신 것 같네요. 끊겠습니다. 잠깐! 나야, 시모야마! 모니쿰 영업직인! 저는 이미 퇴사한 사람인데 이제 와서 무슨 볼일이실까요? 클레임이 펑크가 났다고! 그렇군요. 그거 큰일이네요. 하지만 영업부랑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엄청 있거든? 갑자기 서포트 서비스가 안 좋아졌다면서 여기저기에서 영업부에 클레임을 건다고! 아, 클레임 펑크라는 건 그쪽을 말한 거였군요. 왜 네가 그만둔 것 가지고 이런 손해를 벌어지는 거야? 말했잖아요. 저는 8년 이상 CV팀을 맡고 있었습니다. 클레임의 경향, 대책, 온도가 높은 고객을 대하는 법, 숙지해온 노하우 수준이 달라요.
저는 클레임 대응에 더해 CV 전체를 서포트하고 있었으니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다는 거겠죠. 왜 다른 녀석들은 그걸 못하는 거야? SV는 너 말고도 있잖아. 아니 뭐 못하진 않겠지만 가장 어려운 클레임은 모두 제가 대응하고 있었으니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객도 많겠죠. 그래요. 클레임 대응은 장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익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합리한 요구에도 끈기 있게 견뎌 해결로 이끄는 인내심과 정신력. 그 현장에서는 아마 제가 최고였겠죠. 그러니 제가 빠진 후 현장의 혼란은 예상했습니다. 제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현장 사람들이 다 같이 말렸지만 저를 한 번도 도와주지 않은 매정한 현장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다들 아무 말 못하고 입을 다물더군요. 하지만 저를 따라와준 부하 둘은 같이 그만두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어떻게든 책임을 지기로 한 겁니다. 중졸 밑바닥 월급 도둑은 이미 이직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니 더 이상 사적인 연락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민폐거든요. 기다려! 야! 저는 전화를 끊고 시모야마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과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차라콤의 라이벌 인터넷 기업 모니뱅크. 이곳의 콜센터 부서로 이직하기로 정한 겁니다. 분하지만 저에게 학력이 없는 건 사실이니 쌓아온 경험을 무기로 삼으려 했는데 콜센터 근무 9년? 클레임 부서 근무 SV 경험까지! 이렇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하들도 아주 우수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3명이서 모니뱅크의 힘이 되고 싶습니다. 대환영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는 훌륭히 모니뱅크에 이직하여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회사도 클레임 대응에는 고생하고 있는지 제 노하우가 상당히 도움이 되었어요. 심지어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대우도 향상되었죠. 영업부하도 원만해서 정말 이직하길 잘한 것 같아요. 참고로 차라콤에서는 콜센터 대응 품질 저하가 큰 문제가 되었는데 고객들이 말끝마다 사타케 씨가 아니면 이제 해약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에 대한 갑질 행위가 녹음으로 밝혀져 상층부도 이건 강구할 수 없다며 시모야마를 해고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에 대한 갑질을 보고 못 본 척한 SV놈들도 강등 처분을 당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차라콤에서 머니서폿으로 옮겨온 큰 거래처 담당자가 사타케 씨가 모니서폿으로 옮겼다는 소문을 듣고 라고 해줄 정도였습니다. 저의 지금까지의 노력이 평가받은 것 같아 정말 기뻤어요. 심지어 재밌는 건 이 다음인데 무려 시모야마가 모니서폿에 면접에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면접관에게 들은 건데 그렇게 학력을 의수대는 사람은 안 돼. 접객업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기업의 부품이 되지 못해. 노이즈 마케팅 연예인 같은 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제가 받아온 수많은 갑질도 이 일로 완전히 해소되었죠. 새로운 직장에서 앞으로도 고객님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아야메, 스미레, 얼른 일어나렴. 아침 먹어야지. 좋은 아침, 마마. 좋은 아침, 아야메. 스미레는? 아직 자고 있어. 야, 스미레 이 자식아, 밥이 식잖아. 아이, 알았어. 졸리다. 하여튼 아야메, 스미레 닮으면 안 된다. 닮은 건 얼굴만이야. 자, 얼른 먹자. 잘 먹겠습니다. 내 이름은 안젤리카.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기뻐. 나는 보이는 대로 오카마. 이 마을 일본 최고, 아니 북반구 최고의 미녀 오카마야.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건 동거인이자 전 야쿠자인 스미레. 그리고 스미레의 친딸이자 내가 키운 하야메. 그리고 여러 일이 있어 지금은 셋이서 살고 있어. 스미레는 원래 야쿠자였는데 당시 사귀던 여친은 아야메를 낳고 금방 세상을 떠났다고 해. 야쿠자인 자기가 키울 수 없다면서 나에게 부탁한 거지. 그때까지 10년 동안 내가 부모로서 노력해왔어. 그리고 아야메가 10살이 된 타이밍에 스미레도 같이 생활하게 된 거지. 아주 특이한 가족이지만 이래봬도 꽤 잘 지내고 있어 우리. 그러고 보니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학교에 인사하러 간 적이 없으니까 얼마 전에 면담하러 갔거든. 그랬더니 올해 학부모회에 참가해달라고 하더라고. 학부모회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번도 참가 안 한 건 우리 가족뿐이래.
아, 미안해. 난 학교 행사는 다 패스했었거든. 오카마는 여러모로 눈에 띌 거라고 생각해서. 네 생각은 이해해. 나도 아빠로서 해나갈 각오를 다진 이상 학부모에도 문제없이 해나가겠어. 근데 그런 건 기본적으로 엄마들밖에 없을 텐데 괜찮겠어? 또 여장할래? 아니, 금방 들통날 테니까 아빠로서 힘내볼게. 엄마는 일 때문에 바쁘다는 걸로 할 테니까. 뭐 무슨 일 있으면 나도 도와줄게. 힘내 아빠. 스미레가 학부모 해라니 얼마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이렇게 조금씩 분야의 추억이 늘면 좋겠네. 그래서 학부모 해는 언제부터야? 아, 오늘부터야. 너무 갑작스럽잖아. 미리 좀 말해줘. 미안, 말한 줄 알았어. 오늘은 나 알바 쉴 테니까 혼자서 가게 잘 부탁해. 아이 정말 10년이 지나도 지멋대로인 건 여전하구나. 내 이름은 타나카 스미레. 전 야쿠자이자 아야메의 아빠. 사정이 있어서 딸을 절친에게 10년 맡겼는데 지금은 뒷세기를 은퇴하고 정식 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제대로 된 부모가 되기로 한 이상 부모다운 건 뭐든 해주고 싶다. 그런 거로 생전 첫 학부모의 임원을 맡게 된 나는 아야메가 다니는 초등학교로 향했다. 어머, 혹시 아야메 아빠세요? 아, 네. 타나카 스미레라고 합니다. 어머, 젊고 잘생기셨다. 학부모의 실은 여기예요. 같이 가요? 아,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학부모에 한 번도 얼굴을 내민 적이 없었으니 나름 안 좋은 말을 들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회에 참가하는 부모들은 나에게 불평도 하지 않고 오히려 종군기자인 아빠가 이렇게 달려와 주시다니 라며 크게 기뻐했다. 맞다. 그러고 보니 아야메를 괴롭히는 사토라는 꼬맹이의 엄마에게 그런 말을 했었지. 거짓 설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려나? 그럼 학부모회 초홍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곧 바자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3개씩 출품해주세요. 아무래도 저기 가운데 앉아있는 여자가 이 학부모의 보스인 것 같다. 그 보스는 희죽 천박한 웃음을 띄우면서 한 엄마에게 화제를 던졌다. 아, 근데 시노자키 씨는 어려우려나? 실례. 싱글맘이라 생활도 힘들 테니 집에서 낼 수 있는 게 없겠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착각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당신같이 가난한 사람이 낸 물건을 두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당일 시노자키 씨는 아무것도 출품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위 엄마들은 키득키득 웃거나 모른 척 하는 짓이 초등학생 레벨이잖아. 게다가 나도 싱글데디이다. 싱글맘이라는 것만으로 가난하니 뭐니 하는 소리를 들으니 열받는다. 아, 이런. 이 자리에선 싱글데디가 아니었지. 젠장 귀찮은 설정을 만들어버렸네. 시노자키 씨는 출품하지 않는 거니 대신 바자회장 장식을 부탁할게요. 혼자서요? 출품하지 않는 건 당신 혼자니까 당연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다른 엄마들도 각자 동의한다. 젠장, 눈에 띄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어머, 당신은...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타나카 아야메의 아빠입니다. 저는 업무 사정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학부모의 행사에 참여한 적 없으니 지금까지의 몫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돕게 해주세요. 혼남이야.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보탄 씨와 타나카 씨에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시노자키 보탄이라고 합니다. 시노자키 씨,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젠장, 우리도 우리도 지원하고 지원하고 싶어.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어. 분하다. 시노자키 씨, 타나카 씨. 괜찮으시면 식사라도 하면서 바자회 장식에 대해 상의하지 않으실래요? 저희 집이 정식집이거든요. 대접할게요. 그럼 딸도 데려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럼 저녁 6시쯤 어떤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다녀왔어. 어서 와. 학부모회는 어땠어? 아, 망할 아줌마가 지배하는 망할 학부모였어. 뭐 여자들의 색이란 건 나이가 몇이든 질적한 법이지. 한 명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저녁 6시에 식사를 권했으니까 밥 준비 잘 부탁해. 그래 뭐? 신경 쓰이는 여자? 식사를 권했다고? 무슨 말이야? 나중에 설명할게. 좀 피곤하니까 잘래. 지금 설명해. 넌 왜 항상 그 모양인 거야?
안녕하세요. 신우자키입니다. 어서와. 당신이 신우자키랑 카렌이구나. 밥 다 됐으니까 이쪽으로 와. 어라? 죄송한데 타나카 씨는... 스미레라면 곧 올 거야. 난 아야메랑 스미레와 함께 살고 있는 안젤리카야. 엔지라고 불러줘. 네. 말랐고 피곤해 보이네. 스미레의 말대로 확실히 신경 쓰이는 사람이야. 신우자키 씨, 안녕하세요. 타나카 씨, 오늘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엔지가 만든 밥은 진짜 맛있거든요. 아이 참, 칭찬에도 나오는 건 밥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밥은 보통 곱빼기 얹어줄게. 잔뜩 얹어줄게. 나 많이 먹을래. 좋아, 특별 곱빼기로 얹어줄게. 카렌과 보탄 씨는 음식이 나오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분명 평소에 많이 먹지 못한 거겠지.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호자키 씨, 혹시 생활이 힘드신가요? 역시 싱글맘이다 보니 아무래도 힘들어서요. 한심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해요. 엄마는 잘못 없어. 아빠 때문이야. 예, 카렌. 아빠가 집에서 돈을 다 갖고 가버려. 엄마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때리니까. 신우자키 씨는 카렌을 끌어안는다. 그렇구나. 마른 몸, 남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말하는 건 다 전 남편 때문이란 걸 알았어. 스미레는 그걸 꿰뚫어 봤겠지. 뭐 전에 하던 업무상 징수 같은 걸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실증 날 정도로 봤을 테니까. 신우자키 씨,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남자가 두려워서 지금은 저금을 깨서 생활하고 있어요.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남자를 보면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서. 그럼 한동안 우리 가게에서 알바하도록 해. 하지만 나는 호감하고 스미레는 여성스러운 얼굴이니까 괜찮잖아? 게다가 일하면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일석이조라고. 그렇게까지 신세를 져도 되는 건가요? 어머, 우리 가게 일은 꽤 힘들걸? 실컷 부려먹어 줄 테니까 각오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명 스미레는 이렇게 될 걸 알고 데려온 거겠지. 정말 골래는 사람을 내버려두지 못한다니까.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아요. 바자회 장식을 성공시키고 이사도 해야 하고요. 이사요? 지금 집에 있는 이상 전 남편은 돈을 뜯으러 오잖아요. 저금을 깨서라도 이사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저금은 아직 남았으니 그렇게 할게요. 이사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 이래봬도 장사거든. 엔지는 입원해서 오카마의 가죽을 쓴 고릴라라고 불리니까. 입 다물어. 신우자키 씨, 같이 바자회 장식 힘내요. 네. 이렇게 스미레와 신우자키 씨의 바자회 장식이 시작되었다. 바자회장은 학교의 다목적실. 어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대박! 뭐야 이 장식들? 굉장하지? 신우자키 씨가 엄청 손재주가 좋더라고. 이것밖에 장점이 없어서요. 최고야. 다음에 내 옷도 만들어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야. 이걸로 답례가 된다면 얼마든지요. 신우자키 씨의 엄청난 센스로 바자회실은 최고의 공간으로 완성되었어. 정말 이런 특기를 살리지 않는 건 보물을 썩히는 거야. 뭐 나름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이건 거의 신우자키 씨가 해주신 거예요.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에요. 평소에 가난해서 학부모에 제대로 공헌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그러고 보니 회장님의 남편분은 대기업 상사인 아카마시 상사에 근무하시죠? 어머, 잘 아시네요? 네, 업무상 사람 사이의 연주를 잘 아는 편이라서요. 그렇군요. 요즘 야카마시 상사에 관해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는데 기울하면 좋겠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가난한 서민 사이에서 질투 때문에 흐르는 수준의 소문이에요. 신경 쓰지 마시길. 가죠, 신우자키 씨. 네. 타나카 씨 덕분에 유미 씨의 빈정거림을 듣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요, 신우자키 씨가 노력한 덕분이에요. 그치, 엔지?
맞아, 정말 감동적이었어. 두 분 덕분에 남과 대화하는 것도 덜 무서워졌어요. 이사하고 다시 처음부터 돈을 모아서 카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힘낼게요. 자기 좋은 얼굴이 됐네. 자, 잔뜩 먹고 체력 키우고 근육 키우고 쓰레기 전 남편한테 한방 킨테키를 먹여줄 정도는 돼야지. 킨테키, 그건 대체... 금술이 될 정도의 기술이야. 남편을 향한 분노와 원한을 담아서 여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카렌, 목욕하자. 네. 야,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거든, 월급날이잖아. 당장 돈 내놔! 여기서 도망가면 나는 영원히 카렌을 지킬 수 없어. 엄마! 카렌은 평소처럼 옷장에 숨어 있어. 괜찮아. 엄마를 믿고 기다려. 어디 숨었어? 야, 보탕! 야! 먹어라. 이번 주 고릴라 전수 킨테키 18년타. 그만! 잠깐! 신호자키 씨, 그만 멈춰! 타나카 씨. 제법이네 보탄. 자기한테 이번 주 고릴라 2대 자리를 맡길 날도 머지않았어. 엔치 씨도. 자, 잘 봐봐. 그 녀석 진작에 기절했어. 카렌. 뭐 아무튼 둘 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저기 어떻게 두 분이 여기에? 어이쿠, 지금부터는 어른이 얘기지. 카렌, 우리 먼저 가게로 가자. 아야매도 배고프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먼저 밥 먹자. 그리고 이 녀석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두자. 엔지, 뒤는 맡길게. 고마워.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난 원래 야쿠자였어. 네? 아야맨의 반사정은 다 조사해뒀었어. 아야메에게 시비를 거는 사토라는 꼬맹이를 조사해보니 엄마가 타케모토 조직에 빚을 졌다는 걸 알았지. 그걸로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수업 참관 때 잠깐 충고한 적이 있고. 그래서 사토가 갑자기 전학을 한 거군요. 이혼을 하면서 친권이 아빠에게 넘어가서 아빠의 본가로 이사 갔다고 해. 엄마는 타케모토 조직에 잡혀서 좀 살벌한 꼴을 당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물론 시노자키에 대해서도 학부모 회장인 스즈키 유미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 시노자키 씨, 당신한테서 돈을 뜯어낸 전 남편은 말이야, 스즈키 유미와 애인 관계야. 네? 당신한테 뜯어낸 돈은 스즈키 유미에게 바치고 있었어. 그리고 당신의 전 남편은 스즈키 유미한테서 일을 알선받고 있다고 해. 아마 스즈키는 당신이 애인의 전 아내라는 걸 알고 집요하게 괴롭힌 걸 거야. 그럴 수가. 말도 안 돼. 그래서 나는 시노자키 씨를 내버려둘 수 없었던 거야. 불합리한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전 남편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것도. 뭐 같은 싱글끼리라서 친근감이 솟은 것도 있지만. 아내분은 카메라맨 조수인 게. 아, 그 아내는 내가 여장한 모습이야. 진짜 아내는 딸을 낳고 바로 세상을 떠났어. 그건 내가 헛질하다 나온 흑역사니까 잊어줘. 타나카 씨. 그 바보는 내가 아는 조직한테 넘길게. 그 녀석도 상당히 큰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 혈안이 돼서 찾고 있다고 하니 기꺼이 데려가 줄 거야. 그럼 전 이제 이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어지나요? 그래, 카렌이랑 둘이서 이번에야말로 인생 재시작이야.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시노자키 모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참고로 우리 가게에서의 일은 줄이고 지금은 내 지인인 여장 남자들의 전속 의상을 담당하고 있어. 시노자키 씨의 센스가 내 동료들한테 평판이 너무 좋아서 완전 잘 팔린다니까. 조만간 그쪽 일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 좋겠네. 참고로 시노자키 씨를 괴롭혀온 스즈키 유미라는 놈은 스미레가 보낸 애인 증거 덕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게 됐어. 그에게 위자료를 청구받았다고 해. 심지어 자랑하던 엘리트 남편이 근무하는 야카마시 상사는 야쿠자의 깊은 유착이 잡지에 유출되어 불타는 중. 남편도 남편대로 큰일이라 지옥바닥에서 발버둥 치게 되겠지.
가장 불쌍한 건 두 사람의 아이들인데 남편의 친척한테 거두어졌다고 해. 죄 없는 아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이것 좀 봐. 이거 보탄의 신작이야. 대박이지 않아? 북반구 최고의 아름다운 오카마가 남반구를 통일하는 날도 멀지 않은 거 아니야? 마마, 엄청 예쁘다. 공주님 같아. 아, 그 드레스는 멋지네. 드레스는. 뭐라고 짜샤? 속도 겉도 아름답잖냐? 그나저나 신호자키 씨 일이 안전궤도에 오른 것 같아서 안심이야. 이것도 다 스미레가 옛날 동료와 협력해준 덕분이지? 난 이제 평범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안 했어. 어이, 부끄럼쟁이. 너 10년 지나서 더 짜증나졌다. 숙성됐다고 말해. 그러고 보니 마마, 다음에 크린이 밥 먹으러 오고 싶대. 마마가 만든 음식이 너무 좋다고 그랬어. 어머, 감동이잖아. 얹을 거야? 엄청 얹을 거야? 그렇게 서비스하면 우리 경영은 괜찮은 거야? 뭐, 그건 스미레 월급에서 빼는 걸로. 웃기지 마, 망할 오카마. 절친과 살게 된 지 반년하고 조금 옛날과 변함없이 좋은 녀석이라 안심했어. 다음 달 월급 조금 보너스를 얹어줘야겠어. 그래서 점심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모니로봇 도시락에 멘치카츠로 부탁해. 모니로봇 도시락이요? 뭐 불만 있어? 아니요, 좀 멀어서 가능하면 다른 가게가 좋을 것 같아서요. 왜 그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곳도 있고. 싫어. 거기 멘치카츠를 먹고 싶어졌다고. 잔말 말고 갔다 와. 아마 4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20분 만에 사와. 진짜 무능하구나 너. 내 이름은 야마모토 유타카. 35살로 음식점에서 근무 중이다. 요즘 시대에 독신인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부끄럽게도 못소리다. 하지만 사회 부적응자도 백수도 아니다. 차슈라면 다 됐습니다. 그려. 내가 일하는 라멘집은 크기가 작지만 맛으로 승부하는 숨겨진 맛집으로 동네 사람뿐 아니라 멀리서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거기서 나는 부점장으로 일하고 있다. 뭐 나 이외에는 점장인 사이토 다이씨랑 알바 한 명인 소수체제이지만 그래서 설거지나 서빙, 재료 준비까지 온갖 걸 다 해야 해서 매일 굉장히 바쁘다.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언젠가 대장에게 인정받아 독립해서 이 가게에 분점을 내는 게 당연한 목표. 매일이 일이자 수행이기도 하다. 대장, 내일 준비 말인데요. 재료가 부족할 것 같은데 주문해도 되나요? 상관은 없는데 아직도 가게에 있는 거냐? 얼른 퇴근해. 열심인 건 좋지만 너무 무리하다 쓰러져도 곤란해. 죄송합니다. 발주서만 쓰고 바로 돌아갈게요. 그래라. 그러고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구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2년이 지났으니까요. 슬슬 분점을 내는 날도 가까워진 거 아닐까요? 바보야, 자만하지 마. 죄송합니다. 그냥 말해본 거예요. 그나저나 벌써 2년인가? 갑자기 제자로 들어오겠다고 한 날이 마치 어제일 같구먼. 그때는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래, 내가 여기에 근무하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그 전에 뭘 했냐고 하면 평범하게 회사원을 했다. 학창시절에는 소통장애가 있어 여친은커녕 친구도 제대로 없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마음을 바꿔먹어 부동산 회사의 영업직으로 일하기로 했다. 물론 처음에는 지옥처럼 힘들었지만 죽을 힘으로 노력했다. 그러자 조금씩 성과를 내게 되어 선배나 상사한테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 여성과 대화하는 것도 전만큼 저항감이 느껴지지 않게 되어 스스로에게 대한 자신감도 커졌다. 하지만 일하기 시작한 지 5년 정도가 지난 시점, 그때 상황이 크게 변하고 말았다. 야, 너 지금 어디 가냐? 외근에서 돌아온 참이야. 그럼 오는 김에 점심 좀 사와. 그리고 전에 말했지? 말 조심하라고. 실례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으로 뭘 드시고 싶으세요? 모니로봇 도시락에 멘치카츠 부탁해. 모니로봇 도시락이요? 뭐 불만 있어? 아니요, 좀 멀어서 가능하면 다른 가게가 좋을 것 같아서요. 왜 그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곳도 있고. 싫어. 거기 멘치카츠를 먹고 싶어졌다고. 잔말 말고 갔다 와.
아마 4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20분 만에 사와! 진짜 무능하구나 너! 이 남자의 이름은 카네코. 본사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으로 나이는 동갑. 입사한 타이밍도 같아서 말하자면 동기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잘난 듯이 굴느냐 하면 그가 사장 아들이기 때문이다. 본사의 사장님은 머지않아 이 지사를 카네코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이 회사에 있는 모두에게 미래의 보수라는 것이다. 뭐 그래서 잘난 척하는 건 다소 이해가 되는데 이 남자는 왜인지 나를 눈엣 가시로 여겨 노골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억지스런 일을 요구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놓고 나를 무능하다 쓰레기다라며 매도하고 회식 때 억지로 장기자랑을 시키는 등 아주 전형적인 갑질을 하는 놈이었다. 동료 상대로 갑질이라니 발상 자체가 묘하긴 하지만 선배도 상사도 기본적으로는 못 본 척을 했다. 뭐 실질적으로는 이미 사장인 거나 다름없으니까 거역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나는 마음이 병들어 회사를 퇴사하고 본가로 돌아가 요양을 하게 되었다. 원래 유리 멘탈이라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겨우 일을 찾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30살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만 사회에 복귀한 후에도 이미 한때의 기억은 트라우마가 되어 있었다. 완전히 위축이 된 채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새 회사 사람들은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고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것도 아니다. 그냥 내 안의 공포에 저항하지 못하고 벽을 만들었었던 것뿐이다. 이렇게 회사 내에서도 고립되어 있을 곳이 없어졌다. 그렇게 2년도 지나지 않아 그만두고 말았다. 그 후부터는 파견직으로 떠도는 사회인 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월급은 낮았지만 같은 곳에서 오래 일하는 것에 거부감이 들었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삶의 희망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파견으로 계속 먹고 살기는 힘들 거고 그렇다고 정규직이 될 마음도 없다. 완전히 인생의 길이 막혀버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비틀비틀 라멘집으로 들렀다. 늦은 시간이어서인지 문을 연 지 얼마 안 돼서인지 손님은 나 혼자. 돈이 없어서 일반 라멘을 하나 주문. 그러자 나온 건 차슈가 가득 올라간 라멘이었다. 저는 일반 라멘을 주문했는데요. 아, 그랬군. 그럼 내가 착각했나봐. 가격은 일반 라멘 값으로 받을 테니 먹어주게. 그래도 괜찮으니 먹어. 형씨 많이 지쳐 보여. 스트레스나 피로 해소에는 고기를 두둑히 먹는 게 효과적이라고 얼마 전에 어떤 예능에서도 그랬어. 네, 그럼 잘 먹겠습니다. 한 입 먹고 나는 눈물이 나왔다. 맛은 물론 최고였고 대장에 인품이 가득 담긴 것 같았다. 그때 먹은 라멘의 맛은 살면서 먹은 라멘 중 가장 맛있게 느껴졌고 그건 지금도 변함없다. 나는 어떤 운명을 느끼고 기세를 몰아 대장의 제자로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도 대장 밑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직장에 사람이 적은 덕분에 의사소통도 쉽고 전과 같은 트라우마를 떠올 일도 없어져 부모님도 크게 기뻐하셨다. 얘기는 현재로 돌아온다. 어느 날 대장한테 이런 라인이 왔다. 미안하다. 갑작스런 말인데 내일부터 5일 정도 나가게 됐다.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 말이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병 때문인가요? 그래. 의사 말로는 좀 더 버틸 거라고 했는데 상태가 급변했다네. 조의를 표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심적으로. 뭐 각오는 했었으니까. 아버지랑은 이전 병문 안에서 작별 인사를 해뒀어. 아버지도 만족스럽게 갔다고 생각한다. 그렇군요. 가게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대로 지키고 있을게요. 고맙다. 부탁해. 네, 맡겨주세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가 가게를 한동안 맡게 되었다. 한 명 줄어들면 정신없긴 하지만 뭐 어떻게든 됐다. 그렇게 바쁜 하루가 끝나고 슬슬 문을 닫으려고 하던 때 벌써 끝났나요? 나타난 건 한 명의 여성. 나이는 나와 비슷한 정도인가?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 4명도 함께였다. 배고픈데 라면 먹고 싶어. 여자아이들이 떼를 써서 어머니는 곤란해 보였다. 괜찮아요. 먹고 가세요. 개인 경영 가게니까 그렇게 엄중히 굴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에 그녀들을 안으로 들였다. 주문을 묻자 저 라면 하나요. 네, 그 외에는요? 그것만.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려왔다고는 하지만 5명이서 라멘 한 그릇은 너무 적다. 다시 보니 어머니를 포함해 아이들은 비쩍 말라 있었고 입고 있던 옷도 낡아 보였다.
뭔가 사정이 있는 거라는 걸 눈치챘다. 나는 문득 2년 전에 내가 떠올랐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기 저는 한 그릇만 주문했는데요. 내가 내민 건 어머님에게 한 그릇, 아이들에게도 각자 한 그릇씩이었다. 아이들에게는 하프였지만 아니 사실은 실수로 면을 많이 삶아버렸거든요. 아까우니 드셔주셨으면 해요. 그때의 대장을 흉내내봤는데 전혀 멋있지 않았다. 서투른 연기로 어색해지고 말았다. 아저씨 덤벙이구나? 알았어, 먹어줄게. 덤벙이. 이야 정말 고맙다. 딸들에게 놀림받긴 했지만 뭐 기뻐해주니 됐다. 그러자 어머니 쪽은 감사합니다.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어지간히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결국 다섯은 라멘을 맛있게 먹고 만족한 얼굴로 돌아갔다. 돌아갈 때 어머니는 진지한 얼굴로 저는 스즈키 사월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는 언젠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럼 건강해지면 다시 저희 가게 와주세요. 여긴 볶음밥도 만두도 맛있거든요. 아이들이 잔뜩 먹을 수 있게 됐을 때라도요. 네, 반드시. 그렇게 말하는 사오리 씨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가게에 왔을 때보다 좋은 얼굴이었던 것 같다. 그들이 행복해지길 바랄 뿐이다. 그 일로부터 몇 년 후 나는 37살이 되었고 곧 독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끼던 중이었다. 평소대로 가게에 들어가자 대장이 묘한 표정으로 남자와 대화하고 있었다. 아무리 봐도 손님이 아니길래 누군가 싶었는데 카네코? 어라? 야마모토잖아. 너 이런 데서 일하고 있었냐? 무려 대장과 대화하고 있었던 건 그 연깊은 상대 카네코였다. 대체 왜 카네코가 여기 있고 대장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전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세상 진짜 좁다. 밑바닥 직원이 설마 라멘집에서 일하고 있었을 줄이야. 뭐 어느 쪽이든 밑바닥이네. 그보다 그 말 사실이야? 그래, 요즘엔 회사도 완전히 내 것이 되었거든. 그래서 새 아파트를 세울 생각이야. 그래서 우리 가게가 있는 빌딩을 부수겠다고? 맞아. 그 빌딩에 가게를 넘겨봤자 얼마 벌지도 못하니까 말이야. 얼른 철거시키고 좀 더 수익률을 좋은 걸로 새로 짓겠다는 거지. 다시 생각할 여지는 없는 거야? 뭐, 그 빌딩을 적당한 값에 사준다면 팔아줄 수는 있어. 미안. 절대 불가능한 말을 해서. 아무튼 그렇게 됐다. 그래, 사실 우리 라멘집은 빌딩 1층을 빌려 운영하고 있는데 그 건물주가 카네코의 회사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빌딩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세운다는 건 다시 말해 가게를 접고 나가라는 것이다. 그건 정말 곤란한 얘기다. 확실히 우리 라멘집은 인기가 있긴 하지만 수익률은 높지 않다. 대장이나 내가 생활할 정도의 수익은 있지만 아예 새 가게를 열 정도의 자금은 없는 것이다. 즉, 빌딩에서 나가게 되면 이 가게가 없어지게 된다. 그것만은 봐줬으면 한다. 그러니 내 원하는 모두 있고 카네코에게 빌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하지만 카네코는 코웃음을 치며 이건 비즈니스거든. 네가 머리를 숙일 정도로 번복할 수는 없지. 어딜 가든 어차피 밑바닥은 밑바닥이구나. 얌전히 나가기나 해. 손쓸 도리가 없었다. 나는 다시 이 남자에게 있을 곳을 빼앗기는 건가? 모처럼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 모양이다. 이젠 희망도 뭣도 없다. 곧 가게를 접어야 하지만 매일 해야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의기소침한 상태로도 어떻게든 하루 일을 마치고 평소처럼 가게를 닫으려고 했는데 저기 야마모토 씨 맞죠? 포렴을 거두려고 밖으로 나왔을 때 누가 말을 걸었다. 스즈키 시오리예요. 기억하세요? 아! 그때 여자아이 넷을 데리고 있던 어머니라는 걸 순간 알아보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게 그때와 달리 옷은 기품이 있으면서 비싸 보였고 야위었던 표정에는 생기가 넘쳤다. 게다가 그때는 몰랐지만 정말 예쁜 여성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처음 만난 게 아니었는데 두근거렸다. 일단 그녀를 안으로 들여 얘기를 듣기로 했다. 그리고 시오리 씨는 그날 밤의 일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원래 자산가 집안에 태어났는데 젊은 날의 치기로 양아치와 사귀어 임신했다. 부모에게 크게 반대당했지만 당시에는 머리에 피가 올라 있었기 때문인지 그 양아치와 도피하고 말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가난해도 나쁘지 않았다. 남편도 일단 일은 제대로 해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젊은 부부였기에 혈기가 왕성했다. 생각 없이 아이를 만들다 보니 어느새 4명의 아이를 끌어안은 대가족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자 남편 쪽이 이상해졌다. 아이가 넷이나 있다는 부담 때문인지 술에 절여 살다가 직장을 잃어버렸다. 온종일 술을 마시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 가족의 가난은 가속되었다. 결국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남자는 일상적으로 폭력을 일삼게 되었고 결국 버틸 수 없었던 시오리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갔다고 한다. 도망간 건 좋았지만 어디로 가면 좋을지 몰랐다.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용서해줄지 불안했다. 그도 그럴 게 그녀는 남편 때문에 극도의 인간불신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헤매던 중에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떼를 썼다. 돈은 거의 없어서 라멘 한 그릇 정도밖에 주문할 수 없었다. 그때 찾아온 게 우리 가게였고 그렇게 나와 만난 것이었다. 그때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상냥함을 닿은 것처럼 느껴져서 감동했어요. 동시에 용기도 솟아올랐고요. 그 후 본가에 돌아가서 성심성의껏 사과를 하고 아버지와 화해했어요. 그때 내 변덕이 그녀에게 그렇게 중대한 일이었다니. 기쁘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해서 진정이 되지 않았다. 대강 얘기를 마친 그녀는 내가 많이 야위고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달라고 하여 가게가 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자 다행이다.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자식 사람을 오라가라. 쓸데없는 용건이면 가만 안 둬. 수즈키 씨? 무슨 일이신가요? 카네코가 나와 함께 있던 스즈키 씨를 보고 당황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녀의 집안은 상당한 자산가이다. 심지어 얼마 전 그녀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훨씬 전에 돌아가셔서 그녀가 유산을 모두 물려받았다고 한다. 얘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집안은 카네코가 맡은 회사에서 투자용 부동산을 여러 개 구입한 상태였는데 가장 큰 고객이라고 할 수 있다. 와, 정말 세상은 좁다. 그래서 사장이라고 해도 머리를 들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이 빌딩은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물론 값은 잘 쳐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라면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무려 시오리 씨는 이 빌딩의 주인이 되어 가게를 계속 운영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건 너무 황송하지만 달리 의지할 곳도 없어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물론 대장도 이미 설득했다. 다만 여기까지는 카네코에게도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그녀의 용건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당신이 야마모토 씨한테 한 행동을 들었습니다. 그런 심한 짓을 하는 사람이 이끄는 회사는 솔직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거래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다시 생각해보겠어요. 네? 그래, 사실은 이 경위를 말할 때 내 과거를 밝힌 것이다. 그걸 들은 시오리 씨는 크게 분노하셨고 별로 망설이지도 않고 카네코의 회사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이걸 들은 카네코는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스즈키가에 버려지면 저희는... 그렇네요. 위기가 찾아올 때야말로 경영자의 수완이 빛을 발하는 법이죠. 힘내세요. 따지지도 않고 카네키를 딱 잘라낸 것이다. 그 후 카네코는 좀비처럼 비틀비틀 가게를 떠났다.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그 모습을 보니 좀 안쓰럽다. 그리고 그 후 결국 카네코가 맡은 지사는 경영이 파탄나서 도산하게 되었다. 카네코 본인은 본사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그걸 용납하지 않았다. 중요한 지사를 망친 걸로 본사의 아버지는 극대노하여 거의 의절 상태까지 갔다고 한다. 참고로 나는 가게를 지키는 것에 성공하여 독립을 위한 수행을 다시 시작했다. 내년에는 분점의 점장으로서 내 가게를 가질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나는 무려 시오리 씨와 교제 중이다. 그날의 답례를 하고 싶다며 라멘집에 초대를 했을 때 그날의 라멘이다, 드디어 다시 먹는다 라며 크게 기뻐했다. 그때부터 급속도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이 사람이라면 아이들을 소중히 대해줄 거라고 생각한 시오리 씨가 고백을 한 것이다. 물론 딸들을 생각해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다. 연애에 관해서는 수행이 부족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도 라멘집 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남자로서도 한 사람 몫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수행에 힘쓰려고 한다.